꽤 많아 보이는데. 저 국수가 이렇게 넣으면은 불어나는 양이 또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이제 아예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지금도. 운동을 좀 더 하자 주의지 끊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탄수화물 중독이 의심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네. 확신할 확신. 수 있는 수준이요. 떡까지 드세요? 라면 먹으면 당겨 땡기고 맵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4개의 연쇄 질환을 앓고 있는 52세 김지연입니다. 저는 복부 비만과 그리고 고지혈증, 비만과 고지혈증 따라다니죠. 그리고 대상포진도 알았고요. 대상포진 진짜. 유방까지도 알았습니다. 유방암 센 게 또 나옵니다. 당시 제가 갑작스럽게 26kg 이상이 쪄가지고 일단 그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무겁더라고요. 병원을 갔더니 유방암이긴데 너무 악성이라서 수술을 바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아니 저렇게 운동하시는데? 아니 누가 보면은 사이클 선수인 줄 알겠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네. 원래는 숨쉬기 운동만 했었는데 급해지니까 사람이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서 다음날 다시 운동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약간 고무줄인 것 같아요. 또 요요도 금방 오고 항상 그 살을 뺀다고 해도 복부 쪽이 제일 안 빠지잖아요. 근데 복부살을 제일 많이 빼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비만이라고요? 어머머. 유일하게 못 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면이에요. 저는 면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걸 다 드신다고요? 꽤 많아 보이는데. 저 국수가 이렇게 넣으면은 불어나는 양이 또요? 주로 라면, 그 다음에 국수, 그다음에 파스타도 좋아하고 다 탄. 새끼를 몽땅 먹다가 한 번만 먹어보고 한 달에 탄수화물 데이 해가지고 그날만 몰아서 한번 먹어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이제 아예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지금도. 운동을 좀 더 하자 주의지 끊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탄수화물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탄수화물 중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탄수화물 중독이 의심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네. 확신할 확신. 수 있는 수준이요. 떡까지 드세요? 라면 먹으면 당겨 땡기고 맵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왜 이렇게 가스가 차지? 살이 찌기 시작하면 장에 가스가 많이 차요. 그리고 복부 쪽에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그 가스가 차서 화장실에 가는데도 그 변을 뭐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어요. 많이 찐 편이에요. 제가 한 68kg? 그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더 쪄서 80kg 이상 가더라고요. 재발이 또 될 수 있는 병이라서 좀 신경이 쓰여요. 자, 이 김지현 씨는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중장년층의 어떤 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복부에 집중적으로 살이 쪘다라는 고민을 호소하셨거든요. 비만이 암의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선생님? 네, 아마 TV에서 한 번쯤은 비만은 암의 씨앗이다. 네네. 뭐 비만이 암을 불러온다. 이런 말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비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럼 비만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암에 걸리게 되느냐. 그 모습을 지금 김지연 씨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오. 자, 앞서서 김지현 선생님께서 중장년 여성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 암의 위험을 굉장히 높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행동이 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김지현 씨의 암을 비롯한 모든 연쇄 질환을 불러온 문제의 이것, 네. 바로 백색 음식입니다. 아, 백색 음식. 김지현 씨는 이 백색 음식 과잉이 너무 심각하세요. 암에 걸리기 전에도 그러셨지만 현재까지도 지금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네. 백색 음식, 그러니까 하얀색 음식이란 얘기인데 밀가루 같은 음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탄수화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이지만 그 중에서도 몸에 나쁜 정제 탄수화물을 바로 화이트 푸드, 백색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이 백색 음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얀 밀가루 음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정제된 당과 또 정제된 탄수화물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과당이라든가 또는 입자가 아주 고운 파우더 같은 정제된 당들, 그리고 하얀 쌀가루, 이런 음식들이 다 백색 음식, 정제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고요. 이걸 다 통칭해서 단순당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오. 자, 아까 김지현 씨가 좋아하시다는 음식이 다 이런 종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 식품들을 좋아하는 게 정말 암하고 어떤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약간 섬뜩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암 환자분 중에서 단 것이나 정제 탄수화물 같이 단순당 식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단순당 식품은 당 분자가 하나밖에 없는 단당류, 네. 두 개인 이당류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단순당들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빠르게 흡수되고 쉽게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만큼 더 많은 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당 식품들은 아주 쉽게 우리 몸속에서 과잉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잉된 단순당이 만든 과잉 포도당이 암세포의 아주 중요한 성장의 요소인 겁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이 암세포의 먹이다, 이런 표현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럼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고 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암세포는 사실 우리 몸속에서 어쩌다가 가끔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매일 수천 개씩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체계와 몸의 시스템이 작동하면 이 암세포들이 저절로 사멸하게 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단순당 과잉으로 인한 포도당 과잉처럼 이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암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우리 몸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저는 그냥 단순히 살이 찌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암세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바로 그 살이 급격하게 찌는 증상이 암이 오기 전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아, 보통 살이 빠지는 게 암의 전조 증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건 암이 생겨서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암이 오기 직전에는 살이 찌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쇄질환자 김지현 씨도 유방암이 걸리기 전에 지금 살이 굉장히 급격하게 쪘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단순당 식품들을 과식하면서 포도당이 과잉이 되니까 몸에 급속도로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암세포를 활동하게 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여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잉됐다는 사실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살이 갑자기 찌면 단순당이 과잉된 건가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네,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단순당 섭취가 과잉이 될 때 오는 첫 번째 증상은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보통 고지혈증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 단순당 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이 혈당이 급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중성지방의 합성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연쇄질환자 김지연 씨께서도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는데요. 실제 중성지방 수치도 안 좋으신 걸로 나왔습니다. 단순당 식품들이 과잉이 된 게 이렇게 혈액 수치로도 직접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 식품의 과잉 섭취로 3kg에서 5kg씩 빨리 훅훅 찌고 이 이후에 이 살이 다시 안 빠지는 경우는 정말 크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당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데 이렇게 훅 찐 살들이 대부분 내장 지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염증 물질이 또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야, 어찌 보면 암의 이중고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런 탄수화물 그리고 고지방,
고당류 이런 것들을 과다 섭취하는 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명절이에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에이 뭐 1년에 2번밖에 없는 날인데 뭐 네. 어떻겠어 하시고 또 그냥 안심하고 먹잖아요. 열심히 드시잖아요. 예. 명절은 1년에 2번밖에 없지만 이 명절 음식은 보통 한 번 하면 보름 정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고지방, 고당류 음식을 이 보름 동안은 자이든 타이든 계속 폭식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